안녕하세요. 영어 마음입니다. 단순히 영어 인풋을 많이 늘리면 영어 실력이 늘 거라고 믿지만 어떤 인풋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도움이 되는지, 인풋이 정말 많이 들어오면 아웃풋도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제 박사학위 전공이 제2 언어 습득이니만큼 학계에 잘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어 마음과 체계적으로 영어의 구멍을 메꿔요. 클래스 U 확장하는 영어. 먼저 영어 인풋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인풋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읽기와 듣기. 요즘은 컨텐츠가 넘쳐나고 미디어가 다양해서 그만큼 양질의 영어 인풋을 찾기는 예전에 비해 정말 쉬워졌어요. 하지만 영어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레벨과 목적에 맞는 인풋을 찾는 거예요. 레벨에 맞는 인풋. 영어를 하루 종일 듣고 있는다고 해도 그 영어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그 컨텐츠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학습되지 않는 거죠. 언어라는 건 상징과 의미가 결합된 형태인데 영어를 정말 많이 들어서 그 소리 상징이 드디어 말의 형태로 들리게 된다 해도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으면 언어로서 학습될 수 없죠. 그러니 이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청각적 컨텐츠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라디오나 팟캐스트 혹은 토크쇼 영상보다는 내용을 유추하기 쉽도록 상황적 배경이 풍부한 미드나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거나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의미 전달이 안 된다면 그런 글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인풋은 내게 지식으로 쌓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내게 의미 전달이 잘 되는 컨텐츠가 학습에 효과적인 컨텐츠예요. 그렇지만 내가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듣기와 읽기만 한다면 이때도 더 이상 학습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영어 교육 현장에서 정말 많이 회자되는 표현이 크라셴의 그 유명한 comprehensible input, 이해 가능한 입력이에요. 크라셴의 입력 가설, input hypothesis에 따르면 comprehensible input이란 학습자에게 의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면서 그 컨텐츠에 사용된 언어의 레벨은 학습자의 현재 레벨보다 약간 높은 언어 인풋을 말해요. 크라셴은 comprehensible input을 I 플러스 1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때 I는 학습자의 현재 언어 레벨을 뜻하고 플러스 1은 학습자가 습득할 그 다음 단계의 언어 레벨을 뜻합니다. 아주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도대체 플러스 2도 아니고 플러스 3도 아닌 플러스 1 정도의 언어 레벨이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얘기하는지, 그 난이도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지, 입력 가설이 나온 이후 그 누구도 크라셴조차도 확실히 얘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 정말 유명한 뇌신경학자인 앤드류 휴버만 박사의 팟캐스트를 듣다 그 I 플러스 1에 대한 한 가지 실마리를 찾게 됐어요. 최근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배움의 조건은 학습할 내용 중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알지 못하는 내용의 비율이 각각 7대 3일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보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의 비율이 높으면 너무 쉽게 느껴져서 배움에 흥미를 잃을 수 있고, 그보다 낮으면 배움의 허들이 높아져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영어 책을 읽을 때나 드라마 시청 등 청각적 컨텐츠를 소비할 때도 그 컨텐츠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가늠해 보는 게 내게 알맞은 학습 난이도를 찾는 가장 첫걸음이 됩니다. 휴버만 박사에 따르면 전체 내용의 70% 정도가 이해될 때 그게 내가 학습하기 최적의 컨텐츠가 될 테니까요. 그럼 목적에 맞는 인풋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풋의 레벨과 함께 생각해 볼 건 나에게 그 인풋이 왜 필요한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루뭉술하게 인풋이 많아지면 영어가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언어 활동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네 가지 스킬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모두 언어 행위라는 큰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듣기와 읽기를 하는 동안 언어 정보는 전혀 다른 감각 루트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언어 정보의 해석도 각기 다른 신경 회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스킬이에요. 그러니 나의 듣기 실력 향상이 목적이면 적합한 레벨의 듣기를 많이 해야 되고 수월한 읽기가 목적이면 책을 많이 봐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세요. 내게 필요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하기 편하고 쉬운 방식의 공부를 선호하니까요. 읽기든 듣기든 학술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크게 소리내어 읽거나 들은 내용을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쉐도잉을 하는 건데요. 소리 없이 입으로만 말하거나 속삭이는 것 혹은 글로 쓰면서 필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한테 들어온 인풋을 내가 다시 큰 소리로 말로 내뱉고 그 소리를 내가 직접 듣는 것이 가장 기억에 잘 남는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많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말로 나오고 많이 읽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글로 나오는지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언어 스킬은 그만의 구분되는 뇌의 회로를 사용하는 데다 특히 말하기와 쓰기는 듣기, 읽기에는 사용되지 않는 운동 회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는 깊이 연관돼 있긴 하지만 많이 듣는다고 말이 저절로 나오고 많이 읽는다고 글이 술술 써지지는 않아요. 게다가 많은 양의 인풋이 양질의 아웃풋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스웨인이 80년대에 행한 그 유명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어요. 이 연구는 캐나다의 프랑스어 몰입교육, 그러니까 캐나다 내에서 프랑스어만 사용하는 그런 학교에서 행해졌는데요. 이곳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많은 양의 프랑스어 인풋을 받았지만 그에 비해 프랑스어로 아웃풋을 낼 기회는 적었어요. 그 결과 이 학생들의 프랑스어 이해도는 현격히 높았음에도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프랑스어는 대부분 짧은 구절에 그쳤고 그들이 사용하는 비문법적인 문장은 몇 년간에 걸친 양질의 프랑스어 인풋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고쳐지지 않았죠. 충분한 양질의 인풋이 주어지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질 거란 가설이 뒤집혀진 셈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내가 듣는 만큼 말은 하지 못하고 내가 읽고 이해하는 만큼 쓰지는 못한다는 걸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듣고 읽는 중에는 그 인풋에 사용된 문장의 구조나 문법적 요소들을 내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로 짜맞추거나 상황 정보를 통해 그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등 아웃풋을 내야 할 때는 내게 결핍된 문장 구조와 문법에 대한 지식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웃풋을 내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영어와 내가 할 수 있는 영어의 갭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갭을 메꿔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바로 영어가 늘어가는 바탕이 됩니다. Interaction. 그런데 영어의 네 가지 스킬은 독립적인 만큼 유기적이기도 해요. 게다가 언어는 필수적으로 사회적인 스킬이죠. 그래서 언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터랙션을 통한 의사소통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인풋과 아웃풋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 피동적으로 인풋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 제스처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이해해가면서 나의 말을 상대방에게 이해시켜 나가는 경험 등은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돼요. 요즘은 AI를 통해서 영어로 대화할 기회를 손쉽게 많이 만들 수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의미가 있다는 건 그 대화가 내게 실질적인 상황적, 감정적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예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상황극을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아니에요. 반면에 길을 알려주기 위해 나누는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언어를 배우는데 필수적이에요. 이때 우리는 보다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주의가 집중된 정보가 우리 기억에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한마디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학습에 효과적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풋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